세계 금융의 허브, 문화의 중심지, 아랍의 맹주. 모두 현재의 걸프 국가들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데는 불과 5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걸프의 눈부신 발전을 불러온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걸프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역적으로 걸프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만 일대 전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걸프 협력회의라 불리는 지역협력기구에 가입된 6개국만을 즉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할 겁니다. 모두 지금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낸 국가들이지만 이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곳 지역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산업의 근본이 농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곳은 거주지로 삼기에 그다지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주요 무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인근의 비옥한 레반트나 이집트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 지역이었죠. 그러나 이 지역에는 어쩌면 비옥한 영토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20세기에 석유의 상용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전 세계 석유 자원의 50%가 이 지역과 그 근방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석유 자원의 광범위한 쓰임새는 걸프 국가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부를 안겨주었죠. 다만 걸프가 오일머니만으로 현재의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석유가 성장의 동력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산유국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가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걸프는 어떻게 지금의 걸프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전 UAE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압둘 깔리크 압둘라의 저서 걸프의 순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걸프가 전례 없는 걸프의 순간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아마 이들의 경제적인 강성함 때문일 겁니다. 걸프 국가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가장 빠르게 뛰어든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원으로 쌓은 막대한 부를 그저 사용하기만 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며 그들의 영향력을 축적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세계 유수의 은행, 기업들 중 걸프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국부펀드 순위 10위권 안에 걸프 국가가 4개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앞서 구축한 탄탄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와 국가 이미지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 측면으로의 성과가 돋보이는데 이를 단적으로 대표하는 사례가 2022년의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위해 수많은 자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 활동을 벌이며 월드컵 개최에 힘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코트와 경기장 건설 등의 아랍 문화를 녹이며 세계적으로 카타르와 아랍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측면과 더불어 걸프는 아랍 세계 내에서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에서 열리는 샤르자 도서 박람회는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2,000개가 넘는 출판사가 참가하는 거대한 행사로 발돋움했으며 아랍 소설 부커상은 아랍의 작가라면 누구든 그 수상의 영예를 안고 싶어하는 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다방면에서 걸프 국가들은 아랍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걸프가 아랍을 이끄는 이 시대에 걸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여기 카타르에 살고 있는 사미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카타르의 방송사 알자지라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직원입니다. 아랍 언론들 중 드물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은 알자지라 방송은 개방적이고 가감없는 뉴스 보도를 진행하며 아랍 세계의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미는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이제 리야드에 사는 여성 바스마를 만나봅시다. 그녀는 사우디의 여성운전 정책 이후로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리야드에는 바스마와 같은 여성운전자가 72만 8천 명이나 지난 5년간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여성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산 차를 타고 바스마는 2018년 4월 개관한 상업영화관으로 향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52개의 상업영화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그 수는 약 350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사업가 헨리는 걸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 걸프의 최근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헨리는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걸프를 직접 여행하고자 에미레이츠 항공을 타고 두바이로 떠납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헨리는 두바이 국제공항의 편리함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환승지로 최적화된 입지, 관광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까지 이용객의 수가 거의 3배나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자랑하는 공항이 되었죠. 헨리는 두바이의 관광지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직접 경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지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두바이의 실제 경제 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투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걸프의 미래는 아마도 탈석유로의 전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걸프 국가들이 지금껏 쌓아온 막대한 부를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죠. 예산만 600조 원 이상이 책정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것이 작동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거대한 규모와 건설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역사에 있어 새 시대를 열 겁니다. 또한 이들을 최초의 모델로 삼아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날 겁니다. 지금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이 석유 이후의 시대의 걸프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걸프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더 장대한 걸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걸프 지역의 인구 불균형입니다. 현재 걸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민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노동력의 필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정착이 목적이 아닌 오로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손님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걸프가 맞이한 지금의 호황이 어느 정도 침체기에 들어선다면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겁니다. 앞서 말했던 친환경 사업과 같은 걸프의 비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기에 이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이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에서 지금이 걸프의 순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1세기에 들어 급격히 진행된 걸프의 성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걸프가 누리는 지금의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